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5장 프로그램 언어 5장을 수업하겠습니다. 선택 제어문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조건 선택문에서 if문과 그리고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그리고 프로그램의 디버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갈 내용이고요. 조건 선택문, if문 사용법과 그리고 if else문,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그리고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류를 해결하는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수업을 나갈 겁니다. 제어 구조인데요. C 언어에서는 그 프로그램 우리 시작되는 단계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부분이 ma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함수는 안 배웠지만 이게 거의 시작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main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 문장의 순서에 영향을 주는 제어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어문을 오늘부터 이제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제어문들이 있고 어떻게 쓸 건지를 좀 방법들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변경하는 제어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어문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은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쭉 내려가는 방법들을 오늘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는 선택적 실행.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양갈래로 이제 길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할 건지 여기를 실행할 건지를 선택하는 어, 네, 1번을 실행할 건지 2번을 실행할 건지 그래서 선택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1번을 실행할지 2번을 실행할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선택적 실행이라는 if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반복적 실행문 이 1번을 실행을 얼마만큼 계속 할 건지 네, 요거를 얼마만큼 계속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이제 반복적 실행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선택적 실행문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쓰는 거는 if문이라고 해서요. if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이제 분기 형태를 이제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에 이제 이 조건 선택문의 if문이고요. 그래서 조건식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참과 그리고 거짓으로 이제 그 조건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건식이 거짓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로 0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은 0 이외의 모든 값을 이야기하지만 네, 모든 값을 다 이야기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1을 사용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식이 있다 그러면 이 조건식에 0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참인 경우에는 1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뭐 출력을 하는 문장이면 문장이 출력이 될 거고 계산을 하는 문장이라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면 계산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고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우리는 플로우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 그러면 책에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면서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때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플로우 차트를 여기서 따로 가리키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시연을 하면서 플로우 차트는 거의 요렇게 요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시작은 이렇게 반 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끝도 꼭 이런 식으로 네, 요 끝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시작으로 이제 시작 이렇게 시작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넣는 것들은 뭐 네모는 입력 값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요 다이아몬드를 써서 조건식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조건식 위주로 이게 되게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마지막에 좀 쓰는 것들 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국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펄럭이는 모양에서 이제 네, 출력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조건식에 쓰는 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이제 플로우 차트의 메인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거짓과 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사용은 조건식 한데 여기에 뭐 이제 좀 더 사실은 이렇게보다는 저는 이렇게 쓰진 않고요.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 있는 요 그림을 코드로 짜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부문을 쓰고 문장 되게 간결하죠. 네, 간결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요 간결한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는 지금 EX 5-1, 5-1.C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값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먼저 코드를 살짝 보면은 맥스 값을 스캔F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 이때 두 가지 값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맥스 값이 누가 더 큰지 A를 먼저 여기다 입력을 해놓고 맥스랑 B랑 A랑 비교해서 맥스가 누가 되는지 선택해서 큰 값을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어, 저도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계속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꼭 따라하시고 꼭 쓰셨으면 하고, 네,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어, 메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화면이 얼추 다 보이시죠? 예, 여기 파일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리소스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리소스는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왼쪽 버튼 눌러서 제거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서 네, 추가를 통해서 새 항목,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다 지우고 ex 5_1.c 를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업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영상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를 해왔고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시거나 아니면 PDF에 있는 것들을 멈추시고 꼭 쳐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꼭 지워지지 않게 새로 파일을 계속 만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F5번을 누르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실행하는 창이 나왔고요. 이때 제가 10이랑 20을 치게 되면 20이 큰 숫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조건만을 썼기 때문에 맥스에다가 먼저 A 값을 먼저 넣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A보다 B가 크다면 맥스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구동할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던 PPT 그림에서 보던 요 조건식이죠. 여기다가 A가 벌써 맥스로 벌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 이제 네, 맥스는 A라고 넣는 상태에서 문장에서 만약에 조건식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나요? 그래서 B가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맥스는 이제 B가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돼 있고 B가 더 크다면 네, 맥스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B 값이 제가 뒤에 만약에 A가 10이고 B가 20이라면 요 조건은 우리가 어, 논리 연산자 할 때 이제 저번에 이제 연산자들에서 참을 했었죠. 그래서 얘가 10이고 얘가 5다. 그러면 여기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문에 1이 들어와서 1이라면 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조건식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반대로 됐다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0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3과 4, 5가 있다면 A는 3이고 얘는 B는 5다 보니까 요게 이 식이 지나가면서 이제 실행이 됐던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캔F랑 프린트F로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거, 그리고
스캔F 언더바이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쓰라고 여기에 참고로 예제도 있으니까요. 한번 요렇게 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 놓고 꼭 치시길 바랍니다. 예, 꼭 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뒤에서도 원래 PPT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많이 씁니다. 중괄호를 쓰는 이유는 어떤 것들을 구분하고 중괄호가 있다 그러면 들여쓰기를 거기에서 굳이 들여쓰기를 안 넣더라도 프로그램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들여쓰기를 넣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우리가 보는 거에서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알아보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를 복사했다가 다시 고쳐 넣더라도 알아서 들여쓰기가 됩니다. 물론 이 얘가 생각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생각하는 들여쓰기는 이 중괄호를 기준으로 아마 들여쓰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중괄호가 없는데도 들여쓰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요 구문, if문 구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여기 세미콜론 찍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끝나지 않은 구문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까지 요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지는데 여기 문장을 그냥 실행시키는 하나만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은 좀 코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잘 자기가 보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문장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을 쓰더라도 어차피 들여쓰기가 들어간다는 건 거기가 이 지금 얘네들보다는 레벨이 뭔가 다른 거죠. 이 if문 아래서 생기는 구문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요 사이에다가 꼭 중괄호를 넣어줘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구문을 넣더라도 여러 개의 문장을 넣으려고 어차피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을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을 넣으려고 하면 이 중괄호는 필수고요. 만약에 하나의 문장을 넣으려고 한다면 하나의 문장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큰 값이 출력되는데 b가 무조건 큰 값을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5랑 3을 3과 5를 집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이때 제가 3과 5를 집어넣게 되면 5가 큰 것이라고 해서 떠요. 네, 이렇게 해서 뜨는데 여기서 제가 요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요것만 딱 지우게 되면 3과 5라고 하면 똑같이 뭐 큰 문제 없이 떠요. 네, 그쵸? 근데 이때 이번에는 반대로 작은 걸 쓸게요. 5랑 3을 써볼게요. 그럼 이때도 A 쪽에 있는 큰 앞에 있는 5가 뜨는 거. 이거 5라고 3이라 써서 그러네. 좀 그런데 어쨌든 5라고 3을 안 쓰고 앞에 거를 이제 큰 걸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 거를 큰 거라서 문제가 없었는데 10이랑 이제 5 그래서 이제 12 큰 값이 뜨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치게 되면 마법 같게도 뭐 차이가 별로 없는데 중괄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10과 5를 썼을 때 출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if문이 나온 구문 이후에 중괄호가 있다면 중괄호에 있는 이 네모 제가 파란색 칠한 만큼만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괄호가 없다면 이 if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한 문장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if문 이후에 실행되는 문장은 여기 한 문장이에요. 들여쓰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들여쓰기 더 넣는다고 해서 얘가 뭐 동작하거나 얘랑 연관이 있거나 아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드에서 그냥 그 우리가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줄 더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더 넣고 안 넣고를 결정하는 게 이것 때문에 뭐 아까 똑같은 코드인데도 대비해서 두 줄이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줄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 조건문에 대해서 중간 구문자로 이용해서 여기까지 다 실행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메인도 지금 보통은 이렇게 하죠.
메인도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가독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제 가독성이 예전에는 저도 막 이렇게 좀 짧게 쓰고 하려고 했었는데 가독성이 너무 안 좋으면 어느 순간 코드를 이제 수정하거나 이럴 때 좀 힘든 게 있다 보니까 가독성을 위해서 꼭 중괄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책에는 중괄호가 없지만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중괄호를 꼭 넣으려고 합니다. 웬만하게 없으면 저는 칠 때는 다 중괄호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한 겁니다. 요 방금 전에 봤던 이 PPT에서 보시는 요런 구문이 실제로 중괄호가 들어갔다면 네, 요렇게 생긴 거와 동일하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 예제에 요렇게 넣었던 이유는 A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요 출력 자체가 안 되겠죠. 왜냐면 중괄호까지 우리가 묶어서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이 중괄호가 있고 뭐 들여쓰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설명드린 거고 뒤에 후반부에 가서도 요 관련된 또 설명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무조건 여기다 중괄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대신 알아야겠죠.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왜 여기에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갈까 요게 하나 한 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줄이는 뭐 방법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세이브를 해놓고 녹색이 되면 다 세이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EX5 언더바 1이라는 C 파일은 하나 더 만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고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불합격을 판별하는 값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요 코드도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조건식, 요 조건식과 요 조건식은 겹칠 일이 없겠죠. 얘는 60을 기준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과제를 다 하셨다 그러면 요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겠지만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60을 기준으로 60보다 큰 애들을 어떻게 하겠다? 예, 60보다 이렇게 표기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기보다는 다시 써보겠습니다. 60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겠죠. 60보다 똑같거나 큰 값들은 모두 합격이고요. 네, 합격이고 그 60에 딱 더 낮은 값, 뭐 소수점은 의미는 없겠지만 59.999 네, 이런 값들까지는 이제 불합격이라고 표현하는 저번에 아마 좀 그런 것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40, 45세면 후반이냐? 네, 저번 과제 때문에 얘기한 건데 초반이냐를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PPT 보면 이거 35세인지 45세인지 예제를 넣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도 또 해결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는 거에서 얘는 60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 조건문 하나 하나 예 그래가지고 둘 중에 요 코드가 실행되거나 요 코드가 실행되거나 그쵸? 제가 이 스코어 값을 이상한 값이 아니라 무조건 숫자를 넣는다고 가정을 했으면 요 코드가 실행되거나 요 코드가 실행되는 거는 확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우리가 코드를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요 지금 열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저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추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EX 5 언더바 2.C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스가 두 개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를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메인문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는데 보면은 얘도 이제 메인문이 들어와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메인이 두 개가 존재를 해요. 메인이 두 개 존재하면 이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메인이 항상 한 개만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던 5-1에 있던 애를 메인을 이름을 함수명만 바꿔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명을 5- 언더바 1 다른 거 뭐 언더바 아니고 뭐 0-1을 쓰셔도 되고 0-1 언더바 0-1로 할까요? 네, 이름을 함수명을 이렇게 0-1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제 메인 코드가 없어진 거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메인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세이브 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세이브 안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 실행시키면 알아서 저거 세이브 되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점을 넣게 되면 합격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궁금했던 어, 저는 컨트롤 F5번으로 실행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실행을 제가 한 번 안 보여드려가지고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요거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요거를 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누른 다음에 좀 저것도 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다가 60점을 넣게 되면 합격이 뜨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실행을 또 누르게 된 다음에 여기서는 59점. 소수점은 좀 넣으시면 안 되죠. 퍼센트 D로 스캔F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어쨌든 한 번 더 보시고 치게 되면 불합격. 네. 이 얘기는 여기 스캔F 스캔F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코드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실행법이 뭐냐면 정수를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굳이 0부터 100까지의 값을 넣으라고는 위에 출력이 돼 있지만 어디에도 0부터 100까지의 값을 범주를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150점을 넣더라도 150점 합격이라고 출력되는 이런 것들을 예외 처리해 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거를 맞게 또 여기 조건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100 이상이면 뭐 잘못 입력했습니다 하고 뭐 끝낸다든지 이런 식의 코드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if문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합격과 불합격 중에 코드가 하나씩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EX 5-2까지 여러분들 치셨으니까요. 여기까지 좀 멈췄다 하면서 치는데 시간 안 걸리시니까요. 꼭 쳐놓으시기 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